네, 안녕하세요. 네, 허명회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적 기계 학습 2입니다. 제가 일전에 R을 활용한 통계적 기계 학습 2를 강의한 바 있는데요. 네, 차이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R을 활용하느냐, 파이썬을 활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루는 방법론, 통계적 모형은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쓸 텍스트는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이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흔히 ISLR이라고 하죠. 네, 이 책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서 R을 활용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으로 바꿔서 여러분 파이썬 이용자들이 이들 방법론을 이러한 통계적 학습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룰 방법론은 Tree-based Methods Chapter 8과 Support Vector Motion Chapter 9입니다. 즉 나무 모형, 나무 형태로 구성되는 모형을 말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나무 모형인 CART, C-A-R-T죠. 그거 외에 배깅이라든지 또 랜덤 포리스트와 같은 방법도 아울러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서포트 벡터 기계 혹은 버팀 벡터 기계라고 바꿔서 우리말로 바꿔서 쓰기도 하죠. 이것은 그 소프트 마진, 즉 간격을 두 그룹 간의 간격을 최대로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Tree-based methods부터 하겠습니다. 나무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그 supervised learning에서, 즉 지도학습에서 회귀, regression과 또 분류, classification에 모두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회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y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목표, 이 변수에 대한 예측이 목표라고 하죠. 그리고 이 y를 설명하는데 혹은 예측하는데 쓸 변수들을 x1, x2, xp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y를 x1, x2, xp로 모형화하는 것인데, 이때 y가 연속형이면 우리가 회귀라고 하고요. 그리고 y가 범주형, 특히 이항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classification이라고 하죠. 네, 예를 보겠습니다. 이 ISLR이라는 이 책에서 제공된 히트러스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R의 ISLR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물론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도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로그 샐러리를 예측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즉 프로야구 선수들의 타자들의 연봉, 타자 연봉의 로그 변환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years와 his를 설명 변수로 써보자. 그런 예를 보겠습니다. years는 이제 프로에 데뷔한 이후의 경과년이고요. his는 안타의 수입니다. 네, years가 크면 클수록 이제 고참이죠. 그러니까 프로 경력이 긴 선수들이고요. 히스는 안타 수인데, 타자에게 이 안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공헌이죠. 타자로서는 팀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his와 ears 간의 산점도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때 그런데 지금은 이 두 변수는 설명 변수이고요. 여기에 포함 산점도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셀러리에 대한 정보가 각 점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그 회귀나무를 구성해서 해보면 어떤 식의 결과를 보여주느냐면 years를 즉 프로 연수죠. 프로 경력 수를 4.5 이하이면 로그 샐러리가 5.11이다. 그리고 years가 4.5 이상이면 로그 샐러리는 6.35이다. 물론 이것은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로그 샐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years이고 1차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years이고 4.5를 경계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모형을 구축해 나갑니다. 물론 거기에 그치지는 않죠. 또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더 분할해 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재귀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 years가 4.5 미만인가 4.5 이상인가로 나뉘었었는데요. 다시 이것을 특히 오른쪽 부분을 위아래로 나누는데 위아래를 결정하는 변수는 his입니다. 즉 안타수가 여기에서는 117.55이네요. 구성된 것을 보면 117.5 미만인가 그 이상인가로 나뉘고요. 이렇게 세 수로 나뉘었을 때 이 세 개의 영역 R1과 R2와 R3에서의 로그 샐러리에 대한 평균, 즉 기대값은 각각 얼마이다. 이런 식의 그 모형을 이런 것을 모형의 결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물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무 모형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서 어떠한 변수를 선택했고 그 변수의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 큰 쪽을 나뉘었는가를 그 알고리즘을 살펴봐야 될 순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가지 분리를 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리 변수 스프릿 베어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스프릿 베어리어블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떻게 선택되는가, 그리고 스프릿 밸류, 분리 값은 어떻게 해서 찾아지는가 하는 것을 그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겟 변수, 목표 변수 y를 어떠한 설명 변수 x의 어떠한 값 s를 기준으로 분리를 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설명 변수 x가 정했다면 그 분리값 s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s가 s 미만이면 그 영역을 R1이라고 하고 x가 s라는 값 이상이면 R2라고 하자. 그러면 within group sum of squares, 여기에서 ss는 제곱 합입니다. sum of squares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즉 R1 영역에서는 yi-y 바 R1의 제곱, y 바 R1은 그 영역에서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서메이션 i가 R2 영역에 있는 모든 개체에 대해서 yi-y 바 R2의 제곱이죠. 여기서 y 바 R2도 영역 R2에서 개체들의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within group sum of square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즉 S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S의 여러 선택이 있을 때 이 within group sum of square 바로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작게 하는 S를
찾는데 그 찾는 값은 이 x의 순서화된 값들 중에서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게 무수히 많은 s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s의 값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값들은 바로 설명 변수 x의 순서화된 값들이고, 그러한 이것을 이제 찾은 다음에 그것을 바로 s로 놓는 것입니다. 분리값 s로 놓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설명해야 되는 남은 부분은 뭐냐면, 설명 변수들이 p개가 있을 때 x1, x2, xp라고 하죠.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이런 가지 분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이런 p개의 변수들 각각을 모두 고려를 해보는 것이죠. 모두 고려를 해보고 그 각 변수에 대해서 within group sum of square의 최소값 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within group sum of square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산출되는 변수 xj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알고리즘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계산 집중적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의 컴퓨터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그 수치를 보겠습니다. 앞에 ISLR 패키지의 히터스 데이터, 즉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 타자 데이터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파이썬의 트리 모듈이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기 모형이죠. 파이썬 회기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지금 두 변수만 고려하였을 때요. years와 his 두 변수만 고려하였을 때 첫 번째는 years라고 하는 변수가 선택되고 그것의 분리값은 4.5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his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또 두 개의 노드로 나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순차적으로 위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그 결과가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목표는 이와 같은 출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만들어내는 파이썬 코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제는 트리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 나무를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회귀 나무를 했었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분리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류 나무에서는 지니 인덱스, 지니 지수라는 것을 쓰는데요. 지니 지수의 정의는 어떤 영역 RM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을 해서 어떤 영역 RM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타겟 변수가 여러 범주가 있죠. 그것을 K개 범주라고 했을 때 K개 범주를 갖는 K개 범주의 영역 RM의 인덱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summation P 곱하기 1 P입니다. 여기서 PK는 무엇이냐면 범주 K의 구성 비율이고요. 1 PK는 범주 K 이외의 다른 범주에 속한 구성 비율이 되겠고, 따라서 summation PK는 영역 RM에서요 당연히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적용하는 경우는 K가 2인 경우, 즉 이항 분류인 경우인데, 이항 분류에 있어서는 요 진이 인덱스가 P 곱하기 P1 곱하기 1 P1 더하기 P2 곱하기 1 P2 이고 이 두 개는 같죠.
즉 1-P1은 P2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2배 P1 곱하기 1-P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값은 P가 0.5일 때 최대입니다. 즉 P1에 대한 2차 함수죠. P 곱하기 1-P니까 P가 0과 1에서 근을 갖고요. 따라서 그 중앙인 0.5에서 최대값을 갖는 오목한 2차 다항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는 지니 인덱스 G는 불순도의 측도로 봅니다. 즉 0.5, 0.5로 섞였을 때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퓨러티가 떨어지는, 퓨러티 측면에서 볼 때는 최악인 그런 경우가 P가 0.5일 때죠. 따라서 인덱스 GM은 주니 인덱스는 불순도, impurity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보다 익숙한 용어는 아마 엔트로피일 겁니다. 이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서메이션 pk 곱하기 로그 2의 pk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불확정성의 측도로 많이 쓰죠. 그것이 엔트로피 또는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수치적으로 또 수리적 성질은 DM, 즉 진이 인덱스와 GM, DM이 엔트로피죠. 엔트로피와 GM, 진이 인덱스는 수치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나무 분류 알고리즘의 그 핵심은 그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어떠한 규칙, 패턴을 찾아내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알고리즘에 있어서 회귀나 분류 모두 공통되게 이 한 가지 이슈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루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어떤 노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노드 분리를 시도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자잘한 가지들을 다 쳐내는 것이죠. 이런 가지치기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지의 나무는 복잡도가 떨어지고 그런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불필요한 가지 분리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통계적 모형 선택에 있어서는 Principle of Parsimony를 적용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략성의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CV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가지치기를 시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AIC 등의 정보량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것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분리 대상 노드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즉 노드의 크기가 작아졌을 때는, 어떤 일정 값 이하로 작아졌을 때는 더 이상 노드 분리를 하지 않는다. 또는 최종 노드 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전체 최종 노드가 전체적으로 10개 이내로 나무 모형을 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보다 현실적입니다. 이제 트리 베이스드 리그레션의 경우에 있어서, 즉 회귀나무에 있어서 이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적용할 데이터는 그 R의 ISLR 패키지에 있는 히트러스 데이터에 적용하겠고요. 여기에서 가용한 설명 변수들이 한 10여 개 되는데요. 그 모든 변수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그 R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불러들이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바로 SM은 Stats Model API 모듈입니다.
이 dataset get r dataset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쉽게, 아주 쉽게 이 R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네, 모든 패키지에 대해서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패키지의 경우에는 그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터스 데이터를 잡아왔고요. 그 데이터셋에서 salary라고 하는 변수를 타겟으로 선언을 했는데, 근데 이 연봉 자료가 없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개체들도 있어서 이 not NA가 아닌, 즉 결칙이 아닌 케이스들만 우리가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요. 특히 반응 변수가 결칙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 변수를 y1의 indices, 즉 결칙이 아닌 값들, 그것에 대한 로그 변환을 벡터 y로 선언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목표 변수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x 변수로서는 히터스 데이터에 여기서 years하고 his 이 두 변수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 두 변수를 써서 x 변수를 구성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train test spirit이라는 함수를 써서 학습 자료와 테스트 자료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쓴 함수가 바로 train test spirit인데요. 이것은 sklearn model selection이라는 서브 모듈에 있죠. 네, 지난 강의에서도 이 함수를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tree 함수를 임포트 해야 되는데 그것은 sklearn에 있는 tree 함수를 불러서 쓰겠습니다. 그러한 tree는 서브 모듈이네요. 그러한 tree란 서브 모듈에 있는 decision tree regressor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파이썬에서는요, 우리가 나무 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 회기 나무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것에 적용한 다음에 우리가 변수의 중요도를 뽑아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변수의 중요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sum of square 제곱합이죠. within group sum of square라고 하는 우리가 기준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소하는데, 그것을 축소시키는데 각 변수들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축도한 그러한 지표입니다. 뽑아보면 years라는 변수와 his라는 변수 중에서 변수의 중요도는 years가 0.735로 his의 0.264보다 큽니다. 한 3배 정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형성이 된 다음에는 그 나무 모형을 한번 플롯을 해보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다음 쪽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볼까요? 네, 바로 이와 같은 식인데요. 이런 것은 좀 보기가 조금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x0, 이것은 첫 번째 설명 변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x1은 두 번째 설명 변수를 말하는 것이죠. 변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파이썬의 기본 출력입니다. 그래프 출력이고요. 앞에서 보인 것 같은 아주 컬러풀하고 노드의 변수명이 박힌 그러한 그래프 출력, 모형의 그래프 출력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graphviz라고 하는 또 다른 파이썬 패키지를 추가로 불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훨씬 더 멋지게 나오죠. 네, 그렇게 좀 멋지고 보기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이런 graphviz로 최종 모형을 시각화해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파이썬 출력이고요. 그래프 출력은 6쪽에 있습니다. 나무 모형의 평균 예측 오차 제곱, 예측 오차의 제곱의 평균 값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레인 케이스, 즉 학습 데이터에 재적용했을 때 이 민 스퀘어드 에러, 이거는 항상 과소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것을 살펴보면 0.22고요. 테스트 개체들의, 즉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민 스퀘어드 에러를 또 산출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0.36으로 나옵니다. 네, 이 값이 이제 좀 더 페어한 비편향적인 MSE에 대한 평가, MSE 평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에는 분류나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적용할 사례는 이 하트 디지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심장 질환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UCI 머신 러닝 디포지토리에 있습니다. 이 디포지토리 데이터 저장소의 위치는 웹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이러한 이 데이터에서 제가 이걸 접근을 해서 그것을 CSV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네. CSV 파일의 형태로 제 컴퓨터에 넣었고요. 저장 위치를 이것입니다. 이 점점점은 이제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제가 마스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NA인 경우를 제외하고 즉 결측인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넣어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체스트 페인 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요. 그 변수에는 이제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factorize 해서 인자로 바꾸는 거죠. 즉, 0, 1로 바꾸는데 그거에 그 맨 앞에 컬럼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L 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factorize를 해서 이게 2학년 변수인데요. 이 앞에 첫 번째 칼럼을 잡아 오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칼럼도 있는데요. 두 번째 칼럼은 이제 첫 번째 칼럼의 반대죠. 네. 제로면 1이고요. 1이면 제로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됩니다. 따라서 그거에 첫 번째 칼럼만 이제 활용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요, X 행렬과 Y 행렬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Y 행렬도 이러한 하트 데이터에서 AHD라는 변수가 이제 여기서 반응 변수인데요. 그 반응 변수에 대한 를 factorize 해서 2학년 반응이거든요. 첫 번째 칼럼을 쓰도록 할 거고요. 이 나머지 변수 AHD라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train test splits를 적용을 해서요. 학습 자료와 테스트 자료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X 트레인과 Y 트레인, 이것이 이제 그 학습 데이터의 X 변수들과 Y 변수고요. X 테스트, Y 테스트가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X 변수들과 Y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파이썬의 이 나무 분류를 위한 함수가 바로 tree.decision, 그러니까 tree sub모듈에 있는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이런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maximum depth를 즉 몇 번까지 노드 분리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4를 선언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친 위계적으로요. 4번에 걸친 분리가 되는 그러한 그 모형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분류 모형이 형성이 되고요. 형성된 분류 모형에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제 분류 행렬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행의 실제 관측값, 열에는 그것들에 대한 예측값을 넣은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와 같은 2 곱하기 2 행렬이 구성이 되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30 케이스들은 실제로도 0이고 예측으로도 0인 케이스이고 또 25 케이스는 실제로도 1이고 즉 disease가 있는 거죠. 질환자이고 예측도 질환자로 예측이 되는 케이스가 25개 케이스이다. 그리고 이 비대각칸에 있는 10개 케이스와 10개 케이스 합하면 20개 케이스인데 20개의 케이스가 바로 오분류된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과를 시각화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네, 다음에 다룰 방법론은 배깅입니다. 배깅은 부스트랩 트리들의 총합을 이야기를 하죠. 즉 부스트랩 표본을 만들고요. 여러 개 만듭니다. 예컨대 100개 정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문자 B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만큼 수의 트리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그것들을 총합해내는 것, 즉 평균 낸 것을 바로 배깅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스트랩 표본이라고 하면 어떤 표본이냐면 원래의 그 학습 데이터가 있죠. 학습 데이터를 복원 임의 추출로 다시 같은 크기의 같은 크기로 확보된 표본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부스트랩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들은 이제 2번 이상 뽑힐 수가 있죠. 네. 이 방법은 예상 외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out of back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갖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개체들은 2번 이상 포함되고 어떤 개체들은 그 대신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학습 시에 고려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학습에서 제외된 개체들을 테스트 개체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을 하지 않고도 이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파이썬의 이러한 분석 모듈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점은 개별 예측 변수의 중요도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앞에 나무 모형에서도 언뜻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개의 이 모형을 구성해서 그것으로부터 산출되기 때문에 이 예측 변수들의 중요도가 더욱더 안정적이고 뚜렷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B번째 트리에서 트리 B는 부스트랩 트리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트리에서 이 예측 변수 xj의 기여도를 디비언스 디크리스로 이제 잡아내고요. 디비언스 디크리스는 앞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임퓨러티 측도의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것들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것으로써 예측 변수들의 각 개별 예측 변수들의 기여도가 잘 드러나게 되죠. 네, 이 실제 방법은 랜덤 포레스트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루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 알고리즘을 하죠. 이것은 이번 강의의 전반부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랜덤 포리스트는 일종의 배깅인데요. 일종의 배깅입니다. 그래서 배깅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스트랩 표본을 생성해 내고요. 여러 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각 부스트랩 표본에서 이제 나무 모형을 만드는데요. 근데 그 나무 모형을 만드는 각 노드 분리에서 노드 분리로 구성되죠. 나무 모형이라는 것이. 근데 노드 분리에서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요. 그 중에서 일부인 m개의 변수들만 고려합니다. 이 m은 p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컨대 이 m은 p의 제곱근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p의 뭐 20% 정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노드 분리가 sub옵티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최적이 아니라 최적에 못 미치는 수준의 노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 랜덤 포리스트 모형의 아주 큰 매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배깅에 비해서 배깅은 사실 이것 중에서 특수한 경우이죠. m이 p인 경우입니다. 즉 노드 분리에서 모든 변수를 고려하는 건데요. 그러한 배깅에 비해서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 모형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된다는 거죠. 변동성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랜덤 포리스트도 배깅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효과가 있고요. 아웃 오브 백이라는 기능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수 중요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해서 지표로 쓸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랜덤 포리스트는 트리 서브 모듈의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와 랜덤 포리스트 리그레서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네, 하트 데이터를 배깅한 하트 데이터의 배깅 모델을 구축하는 파이썬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sklearn 패키지의 앙상블 모듈에서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모형의 이 max features를 13으로 선언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데이터셋에서 설명 변수의 수가 모두 13개입니다. 그러니까 13개의 변수들을 모두 써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깅은 랜덤 포리스트 알고리즘의 어떠한 특수한 경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분류를 하고 그 결과를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 앞에 트리 모형에서는 예측 오류수가 20개였었죠. 비대각한이 10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2개와 9개, 즉 11개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코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살펴보시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인상적이죠? 어떤 변수들이 이 나무 모형을 이러한 배깅이라는 앙상블 모형을 산출해내는데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몇 개의 변수들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건 상당히 분석자들한테 도움이 되죠. 특히 이 모형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형의 이용자들의 도움이 되죠. 이번에는 같은 데이터셋에 랜덤 포리스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배깅에서와 뭐 거의 같습니다. 다만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의 한 인수로 맥스 퓨처스, 즉 변수를 몇 개까지 노드 분리해서 고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줄여봅니다. 앞에서는 13개였죠. 이번에는 13의 뭐 제곱근 정도면은 3. 얼마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4를 써보겠습니다. 4. 그러니까 노드 분리 시에 4개의 변수를 이미 추출해서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는 선택하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죠. 결과를 해보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오고요. 예측 오류수만 보자면 뭐 앞에 배깅에서와 동일하게 11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요 특별한 사례에서는 배깅과 랜덤 포리스트가의 정확도는 같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또 변수 중요도에 대한 를 뽑아서 그래프 시각화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오고, 이것도 상당히 랜덤 포리스트를 아주 매력적으로 그렇게 만들죠.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다음에는 보스턴 데이터에 적용한 리그레션 트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스턴 데이터는 이 R의 매스팩 퀴즈에 있죠. 그래서 보스턴 지역의 그 주택 가격에 관한 자료입니다. 주택 가격을 타겟 변수로,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여러 공별량, 속성들을 설명 변수로 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여기서도 트레인 테스트 스피릿을 적용을 해보고요. 나무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Decision Tree Regressor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해 봤고요. Maximum Depth는 3으로 했습니다. 나무의 분리는 3단에, 최대 3단에 걸쳐서 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 변수 중요도도 이게 나무 모형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고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측 오차의 평균 제곱을 계산해 낼 수 있고요. 해본 결과는 학습 데이터에서는 18.91,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물론 이것보다 약간 커지게 돼 있죠. 19.99 이렇게 나오고, 또 모형을 그래프 시각화해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프 위즈 출력에 비하면 이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코딩은 아주 쉽죠. 그래프 위즈 출력을 원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코딩을 참고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 데이터셋의 랜덤 포리스트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이 평균 예측 오차의 오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즉 민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해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는 1.74, 그렇지만 이것은 과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 8.96이 나오는데, 앞에 나무 모형에서, 단순한 나무 모형에서는 이 값이 19.99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뭐 절반 이하가 됐다, 절반 정도로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랜덤 포리스트 모형의 우수성을 잘 보여줍니다. 변수 중요도도 볼 수 있고요. 네, 이와 같은 변수 중요도가 나오죠. 네, 이러한 실증적인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나무 모형보다 배깅이 낫고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깅보다 랜덤 포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일회의 테스트 평가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체로 낫습니다. 대체로 나무 모형보다는 배깅이 낫고요. 배깅보다는 랜덤 포리스트가 낫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반부 강의를 마칩니다.